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영상이 끊겼네요. 자, 저희가 아까 한 부분부터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까지 했었죠? 네, 죄송합니다. 저희 이제 물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물의 상징적 의미에는 이제 일행과 이행, 삼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물이라는 것이 이 공무도화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행에서는 임에 대한 화자의 충만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이행에서는 임의 부재, 사랑의 종말을 나타내며 이제 일행에서는 긍정적 이미지였지만 이행에서는 부정적 이미지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삼행에서는 임의 죽음과 그에 따른 단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라고 많이들 나타내는데요. 또 여기서 이제 물이 나타내는 것은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내가 남편을 따라 죽음으로써 성사되는 새로운 차원의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헤어짐으로써는 사한 자와 죽은 자를 가르는 이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 시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사랑하는 남편이 물속으로 뛰어들려는 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물은 아까 그 인과의 충만한 사랑을 나타낸다고 하였었죠. 또 여기서 이행으로 넘어가 보면 임은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 임의 부재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물이 이제 죽음을 나타냄으로써 이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었죠. 다음 삼행으로 넘어가 보면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임의 죽음으로 인한 사랑의 종말을 나타내고 있고요. 마지막 여는 가시님을 어찌할꼬 라고 하면 안타까운 탄식과 애절한 슬픔이 폭발을 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시를 읽어보면 이제 순서적으로 돌아가죠. 이것을 순행적 구조라고 합니다. 이제 공모도화가에 대한 여러 견해들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여성의 비극적 상심을 노래한 것으로 정읍사, 가시리, 진달래꽃으로 연결되는 전통적인 정원의 세계를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공무도화가 최초의 이제 그런 이제 서정적인 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남편을 따라 죽어야 한다는 전통적 여인의 정절을 노래하는데요. 여기서 정절이라는 것은 여성의 고귀한 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통적인 여인의 정절이라는 것은 이제 남편이 죽으면 여성도 따라 죽어야 한다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그 과거 이제 저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편견일 뿐입니다. 그것이 이제 드러나 있고요. 이제 백수관부는 술의 신, 아내는 음악의 신으로 비추어주며 이제 충만한 깊이인 물을 통해 사랑과 죽음을 맞바꿀 수 있다는 애정 지상주의를 표현하며 철학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남편을 술의 신으로 이제 술에 취해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은 이제 알 수가 있지만 아내를 왜 음악의 신으로 표현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아내가 직접 쓴 시가 아닙니다. 공무도화가는 이것을 본 이제 다른 광리자고라는 사람이 이 아내의 노래를 듣고 자신의 아내에게 전달을 하여 그 아내가 그 시를 썼다고 하는데 따라서 그 이 아내를 백수광부의 아내를 음악의 신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배경 설화를 이제 알아볼 건데요. 제가 방금 말했죠. 조선의 백사공 광리자고가 아침 일찍 배를 저어 가는데 백수광부가 술병을 들고 강물을 가로질러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이제 일행이 되겠죠. 그리고 아내가 뒤따르며 말렸지만 끝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삼행의 내용이 될 것이고 이제 아내는 강가에서 땅을 치고 공호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통곡한 뒤 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는 내용이 이제 사행에 포함이 되며 이제 광리자고가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노래를 들려주었다는 것을 통해 이제 이 시가 창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무도화가의 작가와 국적 문제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이제 국적 문제가 왜 나왔을까요? 이것이 한자로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의 작품이라는 견해도 있으며 이제 공후가 중국에서 전래된 악기임으로써 이제 국적이 중국의 것일 것이다, 중국의 것일 거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또 공모도화가의 이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공모도화가에 나타난 미의식입니다. 이제 공모도화가는 현실과 이상이 나타나는데요. 현실은 이제 남편이 익사를 한 것이죠. 이 이상은 남편이 강물에 빠져 죽으면 안 된다.
제발 죽지 마라. 이런 게 이상이겠죠. 자신이 원하는 바. 근데 이상을 체념한 상황에서 현실에 저항을 합니다. 이 무슨 모순되는 말입니까? 하지만 여기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면 비극적 갈등 결과 깊은 상처와 파멸만이 남으며 비극미를 내뿜고 있습니다. 신화적 숭고, 주술적 숭고에 파탄을 합니다. 동일성을 상실하죠. 그래서 모순이 되는 겁니다. 또 신화 시대의 말기, 사회상과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고요. 공무도화가와 한국 문학. 공무도화가는 우리 말로 된 노래로 이것을 한문으로 옮긴 것입니다. 또 우리 문자가 없었던 시기에 우리말로 된 노래로 한문으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한국 문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별의 정안을 따른 한국 문학의 연속성. 자, 공무도화가가 원조라고 했죠 아까. 그리고 고려가요의 가시리, 황진애의 시조, 김소월의 진달래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공무도화가와 진달래꽃을 비교해 볼 건데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공무도화가와 진달래꽃의 공통점, 그리고 공무도화가와 진달래꽃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장 큰 차이점은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주제에서 알 수 있는데요. 공무도화가는 임을 여인 슬픔을 나타내기만 하지 극복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진달래꽃에선 이별의 정안을 나타내며 그 한스러움을 승화를 시킵니다. 여기서 승화를 시킨다는 것은 극복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공통점이라 함은 두 작품 모두 인과 이별하는 슬픔을 노래하였으며 두 시의 화자 모두 인과 이별한 상황에서 인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학습 활동을 해볼 건데요. 저희 지금까지 배운 내용입니다. 이 시의 화자가 읊고자 했던 게 무엇일까요? 이 노래의 화자는 자신의 만료를 뿌린 채 물에 빠져 죽은 임에 대한 애절한 슬픔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참고로 이 학습 활동은 저희 비상책에서 따온 겁니다. 애절한 슬픔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행, 2행, 3행, 4행 이거 저희 했죠. 네, 임을 만류하고 이미 떠나며 이미 죽고 화자의 탄식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감정이 변화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이 시가 이제 감정이 변함으로써 서정시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네, 이 시와 관련돼서 물의 의미를 저희가 아까 알아보았죠. 1행에서는 충만한 사랑의 이미지, 2행에서는 물을 건너버린 인과 화자의 기약 없는 이별, 3행에서는 물은 생과 사를 가르는 갈림길이자 불가항력적인 이미지로 임의 부재를 나타내는 소극적 뜻이 아니라 죽음의 의미까지 확장되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한국 문학사에서 공무도화가의 위치를 알아보자면 이제 공무도화가는 서사에서 서정으로 넘어간 최초의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 공무도화가가 한 시가 아니라 이제 우리 한국 문학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언어에는 말과 문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자에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우리 문학은 구전되거나 아니면 한문을 빌려 기록되어야만 했습니다. 공무도화가는 우리 문자가 없었던 시기에 우리말로 된 노래를 한문으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한국 문학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은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입니다. 이 시를 읽고 공무도화가와 비교하는 활동을 해봅시다. 공무도화가의 주제를 비교해봅시다. 진달래꽃은 이제 이별의 정황과 그 한스러움을 승화하면서 극복해내지만 공무도화가는 임을 여인 슬픔을 나타내기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통점이 두 작품 모두 인과 이별한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태도라 하면 이제 공무도화가는 극복을 하지 않고 진달래꽃의 화자는 극복을 해냅니다. 이것이 그냥 태도로 할 수 있고요. 공통점은 아까 방금 전에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공무도화가의 형식을 활용하여 사랑을 잃은 심정을 노래하는 시를 써본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시로 쓴 건데요. 이마 그 비행기를 타지 마오. 임은 끝내 그 비행기를 탔네. 다른 나라를 떠나가시니 가시님을 어찌할꼬 라고 하며 체념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아까 저희는 물을 나타냈지만 여기서 물을 비행기로 나타내고 있네요. 자, 수업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안녕히 가세요.